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돈을 모을 줄은 알아도 쓸 줄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도 수면내시경 검사비 2만 원이 아까워서 맨정신을 휘멀거는 약을 먹어가며 목구멍을 통해 호스를 위까지 들이밀며 생 고통을 참아가며 위검사를 받는 분이셨어요. 본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 시누이도 아버님도 제 남편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세뇌를 시키고 교육을 시켰는지 고통스럽고 싫으면서도 그렇게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매번 그런 식의 검사를 받아온 모양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괜찮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서 위검진을 받던 시누이나 남편은 그 뒤로는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수면 내시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님과 시어머니는 그 검진을 고수하고 있었고요.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의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만한 돈도 없어서 수면 내시경도 못 받을 처지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시누이의 남편에게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돈 쓰는 것을 죄악시했어요. 반찬이 3가지 이상이 올라온 적이 없었고 김치 한 조각이라도 찢어서 아끼고 먹곤 했다네요. 한 달에 반찬값이 8만 원이었으니 말도 한 거죠. 누가 밥 시간에 집에 오는 것도 싫어했대요. 밥값과 반찬값이 나가니까요. 아파트 건립이 가까워서 싸디싼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전기세도 상업용으로 끌어다 쓰는 거라 일반 가정집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통풍이 잘 안 되고 쪄 죽는데도 에어컨은 그저 폼으로 달고 살았고 겨울에는 웬만하면 보일러를 틀지 않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되고 허름해서 쓴맛을 산 상가 건물이라서 우풍이 심해서 겨울에는 유독 추웠대요. 그런데도 밤에 잠을 잘 때만 비좁은 거실에만 보일러를 살짝 돌려서 네 식구가 각자 방을 따로 둔 채로 거실에서 두꺼운 이불을 함께 덮고 자곤 했다더라고요. 물론 그런 덕분에 먹고 산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헌금 500원, 1000원을 주어주면서 꼭 그러셨대요. 어린 예배가 일찍 끝나도 기다렸다가 꼭 교회에서 준 점심을 먹고 와야 한다. 딴 데로 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나랑 네 아빠랑 함께 교회에서 밥 먹어야 해. 알았어? 늘 그렇게 살아온 터라서 다른 집들도 다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고 심지어 잘 사는 집인 줄 착각하고 살았답니다. 늘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흉을 보면서 자주 그런 말을 하셨대요. 아이고 결혼식장에 가서 보니까 네 삼촌이 불쌍하더라.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왔을까. 짠해서 못 보겠더라. 네 할머니도 참 안 됐더라. 젊어서 돈이 많으면 뭐하냐. 그렇게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덤벙덤벙 물 쓰듯이 쓰고 사시더니 이젠 산송장 취급을 받지 뭐냐. 자식들도 돈 없는 노인네를 쳐다보기는 한다냐. 그러게 있을 때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모른 척 하겠어?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네 큰엄마한테만 다 퍼주더니 자업자득이지. 그래도 시부모님이 복이 있었는지 시누이와 남편은 순하디 순하게 말을 잘 듣는 자식이었습니다. 학습지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학원도 몇 달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 돈 때문이었다네요. 서울대 수석 입학한 애들도 다들 학원을 안 다니고도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하시면서요. 뭐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학원이나 수영장 몇 달 보내는 것도 남들에게 보내봤다는 말만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쌤은 무지하게 많아서 큰이모가 500만 원대 돌침대를 샀다고 하니까 전기세가 아까워서 쓰지도 않을 거면서 사놓기만 했었고 반신욕기도 남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놓았으면서 전기세가 아까웠으니 남편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대요. 자존심은 또 무척 강해서 남들에게 돈 없는 티를 내고 싶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스스로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요. 아버님이 새 차를 사셨을 때에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자랑을 하시면서 세상에 제일 부자인 양 하시더래요. 삼촌이랑 막내 이모가 중고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짠 하다는 둥, 잠 안 됐다는 둥, 불쌍하다며 측은해 했다네요. 동종업계 사람들과 계비로 떠났던 딱 한 번의 홍콩 여행을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늘상 해외여행을 다녀본 사람처럼 굴었고 자기처럼 알부자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쓰지는 않는다고 했답니다.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은 여행을 잘 안 다니고 돈도 헤프게 안 쓰는 법이야. 돈도 없는 것들이 더 잘 쓰는 법이지. 없으니까 있는 티를 내려고 말이야. 이모님들과 고모님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거나 할라치면 늘상 욕해대기 바쁘셨습니다. 꼭 없는 것들은 돈 쓰는 티를 내고 살더라. 정작 돈이 아까워서 가족여행을 한 번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재미나게 사는 것을 두고 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화목하게 여행을 간 기억은 하나도 없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국가유광조라서 남편은 대학비도 무료로 다녔고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돈 쓰게 된다며 동아리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돈 10만 원도 쪼개 쓰라며 인강비에 보태라고 간섭을 했답니다. 주구장창 공부만 하게 했으니 그 덕에 친구는 하나도 없어도 취업은 잘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돈 먹는 하마인 스펙 쌓기를 할 필요도 없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대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시작했으니까요. 국가유공자라서 톨게이트 요금도 무료고 각종 교통요금도 할인도 받는다고 하던데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제가 돈을 들였는데도 비행기 값이며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무서워서 펄펄 떨고 못 가시고 결국에 부산에 바다 구경만 며칠 하시고 오셨어요. 돈을 들여도 못 쓰시니까 더 이상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만 은행에 쌓아둘 줄만 아시는데요. 시누이와 함께 부산 여행을 가서도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대판 싸우고 왔더라고요. 시누이가 절대로 함께 여행 가지 않는다면서 치를 떨더라고요. 남편이 취업을 하자마자 남편 월급도 싹 다 빼앗고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챙기셨대요.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막으셨는데 남편이 이러다가 제명이 못 살 것 같아서 일부러 타지역 근무를 신청을 했는데도 쫓아와서 끈질기게 간섭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와 결혼을 빨리 서둘렀어요. 시어머니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요.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된 결혼에 혼수 예단비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남편 말에 의하면 아마도 시어머니가 시할머니한테는 한 푼도 건네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도 남을 뿐이셨죠. 시할머니 옷 한 벌 해드리라고 했었는데 그냥 만 겁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잘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아들 돈도 자기 돈인 양 하면서 좌지우지하고 돈도 못 쓰게 간섭하는 것에 질린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시할머니에 대한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한테만 가면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가 있었고 과일이나 맛있는 과자도 배 터지게 먹을 수가 있어서 늘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대요. 고령이시라서 저희 결혼식에는 참석을 못하시긴 했어도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못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몹시도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던지 말던지 시어머니와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시할머니 생신일에 뵈러 갔습니다. 일부러 시부모님께 연락을 하지 않고 다녀왔는데 다녀온 그날 저녁에 쌩 난리가 나버렸어요. 시할머니를 찾아뵙고 오느라 밤늦게 겨우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그러셨어요. 누가 네 맘대로 할머니를 보러 가라고 했냐? 엄마, 왜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뭐? 네가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얼마나 네 할머니를 싫어하는 줄 알면서 그래?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한 거지. 제가 할머니를 싫어하진 않아요. 할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엄마한테 받은 사랑보다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이 더 커요. 할머니가 너무 많이 늙으셨던데 엄마도 이젠 할머니를 그만 미워하세요. 저희도 할 도리는 해야죠. 뭐시여?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네 할머니를 미워하냐? 너도 알면서 그래. 제가 뭘 알아요. 할머니가 내 손에 쥐어준 돈도 엄마가 다 뺏어가서 써버리고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줘서 내가 배 터지게 잘 먹어도 그때마다 할머니 욕만 한 건 엄마였어. 엄마가 할머니처럼 나한테 해준 적이 있었어? 왜 죄 없는 할머니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남편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장가를 가더니 싹 변해서 엄마 알기를 우습게 하네. 네 할머니가 엄마가 돈도 없는 집의 딸이라고 얼마나 무시한 줄이나 알아? 뭐하러 50만 원씩이나 드렸어? 그럴 돈 있으면 나를 줘야지.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엄마가 할머니께 잘했어 봐요.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하셨겠어요. 지금도 할머니께 돈 들였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 할머니가 엄마를 이뻐하시겠어요? 왜 엄마만 생각하세요? 뭐시여? 네 마누라 바꿔! 못 바꿔요. 내가 이제까지는 말 잘 듣는 아들로 살아줬는데요. 저도 엄마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돈도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면 뭐해요? 이모들이랑 삼촌도 사촌들도 엄마를 다 멀리 하잖아요. 돈 좀 쓰고 사세요.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진다며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너 바른 대로 말해봐. 춘심이가 네가 그러라고 시켰냐? 아무리 돈이 썩어 나가도 50만 원이 누구 강아지 이름이냐? 할머니가 돈이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돈을 그렇게나 많이 들였어. 춘심이한테 살림을 맡기면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해야지. 엄마, 그런 소리를 계속 하실 거면 그냥 끊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며 남편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더니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인사도 좋고 인심을 써서 이쁨을 받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집안 말아먹을 일 있냐? 네가 잘 사는 집이라서 그런 건데 내가 당분간 니들이 제대로 할 때까지 내가 나서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장가를 갔다고 벌써부터 마누라 치마폭이 쌓여서 자기 엄마도 몰라보고 내가 너희들 집에서 당분간 살면서 살림도 가르쳐주고 경제권을 쥐면서 돈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야겠다.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며 끊으셨어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뼈 때리는 소리를 몇 마디를 했다고 완전히 열불이 나신 모양이었습니다. 오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경제권을 뺏어가시겠다고 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완전히 화가 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알아? 자기는 걱정하지 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싹 다 끊어버릴 테니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뭘 싹 다 끊겠다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이상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야지. 나는 우리 엄마보다 내 가정이 더 소중해. 그걸 아시게 될 거야. 그러더니 시어머니 연락을 차단해 버렸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고 차단해 버리시게 했습니다. 안 만나고 안 마주치는 게 상책이죠.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달려오겠다는 말에 며칠 동안 친구네 집 오피스텔을 빌려서 살았어요. 오래 굳은 의지를 보여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싹 다 끊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